네, 이번 시간은 C# 프로그램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메소드 사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메소드 정의, 그다음에 메소드 호출, 그다음에 리턴문 사용하기, 그리고 메소드 내에서 변수 사용하기, 리턴문을 이용한 값 반환하기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메소드와 다음에 인자, 페로미터, 메소드에 인자를 전달하는 내용들을 쭉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하는 것들은 스태틱 메소드라고 합니다. 즉 메소드에는 인스턴스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드릴 설명은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스태틱 메소드는 또 클래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메소드는 객체 메소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 객체 메소드가 있는데 클래스 메소드에 적용되는 모든 사항들은 객체 메소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객체 메소드는 다음 시간에 클래스나 객체를 마치고 아마 11강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먼저 저희들은 클래스 메소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소드 정의네요. 이제 메소드 정의로 넘어왔는데 메소드를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메소드 이름과 인자 리스트와 메소드 본문입니다. 메소드 정의 문법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태틱이란 말을 앞에 이렇게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게 전부 다 스태틱 메소드 혹은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 항상 스태틱을 붙이셔야 되고요. 다음에 void라는 걸 붙였는데 이건 나중에 반환값 리턴 문으로 반환값 반환하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소드 이름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메소드의 인자 리스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소드의 인자 리스트를 넣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자 리스트 다음은 메소드 바디, 메소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정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 정의의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신 대로요. 스태틱, 자, void, 메소드 이름, 인자 리스트, 메소드 바디 부분이고요. 역시 우리가 사용했던 메인 함수도 역시도 자,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메인 함수 역시 바로 스태틱, 자, void, 자, 함수 이름, 인자 리스트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메소드 바디로 구성되어져 있는 양식이죠. 앞에 여기 public이 나오는데요. 요 public이나 private는 access modifier로서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냥 단순하게 public과 private 정도의 차이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public을 붙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자, 앞에 퍼블릭이 없죠? 그러면 무조건 디폴트로는 프라이빗이 되겠습니다. 디폴트로는 프라이빗이 되겠습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차이는 잠시 후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C샵에서는 모든 메소드의 정의는 항상 클래스 정의, 자, 여기 클래스 정의 구문입니다.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을 적고, 자,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본문이 되는데, 항상 클래스 정의 안에 뭐 인스턴스 메소드든 뭐 스태틱 클래스 메소드든 스태틱 메소드든 뭐 무엇이든지 자, 클래스 정의 안에 와야 된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펴보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 호출 구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호출은요, 먼저 동일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동일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자, 동일한 클래스, example 클래스라는 곳 안에 example 메소드와 메인 메소드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자, 호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example 메소드라고 해서 그 메소드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인자 리스트가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지금 아무 인자도 안 받죠? 아무 인자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로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장에서 전체적으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은 몇 개가 될까요? 첫 번째, console.writeLine도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example 메소드도 메소드를 호출하는 구문이죠. 자, 위의 것은 콘솔 클래스의 writeLine 메소드입니다. 인자로는 이런 값들을 넣어줬네요. 하나의 문자를 넣어줬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이 void main은 어떻습니까? 실행 환경이, 자, 이 example 클래스라는, example 클래스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메인 메소드를 호출해주죠. 이건 실행 환경이, CLR이라고 합니까? CLR이라는 실행 환경이 실행해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이 메인 메소드가 종료하고 나면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그런 방식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베이직 기존의 비주얼 베이직 개발자분들은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비주얼 베이직은 어떻습니까? 그 콜이나 뭐 프로시저 함수 이게 따라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죠. 하지만 C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가 있든 없든 그 반환값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무조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콜 같은 걸 붙이지 않는다 라는 점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앞에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프라이빗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자, 같은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자신의 프라이빗, 자, 자기가 포함되어진 이 클래스의 프라이빗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고, 물론 퍼블릭도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프라이빗조차도 호출을 했다. 그래서 뭐 퍼블릭은 당연히 호출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호출될 수 있는 거고요. 프라이빗은 자기 클래스 안에 있는 다른 메소드에서만 호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example 메소드는 호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example 클래스 내부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상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access modifier를 하면서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소드 호출의 두 번째로 다른 클래스에 존재하는 메소드를 어떻게 호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방식은 아까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반드시 클래스 네임이 붙는다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이 메소드가 호출하고자 하는 메소드가 어떤 클래스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정해 주는데 이 중간에 닷트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자, 다트도 사실은 이것도 연산자입니다. 연산자죠. 멤버 레졸루션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멤버가 어떤 클래스에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퍼블릭을 이용해서 다른 클래스에 호출 가능한 메소드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클래스 안에 현재 퍼블릭이라고 붙어 있는 example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게 퍼블릭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B 클래스에서 A 클래스에 있는 example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요, 기본적으로 private이 되고 B 클래스에서는 example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고요. 이 example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이 클래스 A 내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메소드 호출을 해서 두 개를 보셨습니다. 자, 요 콘솔, 자, 요거는 그 무슨 뜻일까요?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A 클래스의 example 메소드인데, 여기 지금 콘솔, 요것도 클래스 이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writeLine이라는 메소드 역시 콘솔이라는 클래스 이름 점 했기 때문에 요 writeLine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소개해드리는 클래스 메소드, 지금 이번 시간 클래스 메소드 시간이니까 클래스 메소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클래스 메소드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 드리면 역시 헬프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확인을 해 보시려면 시스템 밑에 콘솔 밑으로 쭉 가시면요. 자, 콘솔 클래스 밑에요. 자, 메소드 부분 클릭하면 자, writeLine 메소드가 있네요. 자, 어떻습니까? 스태틱 딱지가 붙어 있죠.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 호출에 대한 부분들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바대로 클래스 2의 퍼블릭, 스태틱, 자 보이드, 자 클래스 메소드 이름 적고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했고요. 간단하게 문자를 하나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클래스 1 안에도 이번에는 퍼블릭을 빼고 스태틱 보이드 클래스 1 이그젠플 메소드라고 해서 간단한 문자를 호출해 주고요. 메인 메소드에서 요 각각을 하나씩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을 하나씩 트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하나씩 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죠. F12를 눌러서 하나씩 트레이스를 해보면 제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클래스 1 이그젠플 메소드, 자, 메인 메소드 첫 번째 호출합니다. 다음 제어는 바로 자, 클래스 1 이그젠플 메소드로 올라가고요. 자, 요 노란 것이 바로 제어의 흐름이죠.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1 이그젠플 메소드를 찍고요. 다시 이 메소드를 호출한 메인 함수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2. 클래스 이그젠플 메소드를 호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클래스 2에 있는 이번에는 이그젠플 메소드로 가서 클래스 2. 이그젠플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바로 리턴문 메인 함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어의 흐름이 어떻게 메소드 호출 간에서 움직인다는 건 트레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보셨던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먼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실 때 클래스 이름을 앞에서 생략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컴파일을 해보면 에러 메시지가 뜨죠. 자, 파란 줄이 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클래스 2 이그젠플 메소드는 클래스 1 메소드 클래스 1 자, 메소드는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메소드 클래스 1 클래스에는 없다라고 바로 나와버리죠. 자, 그래서 이름을 안 붙이면 자기 자신의 클래스 내부에서만 찾습니다. 자기가 정의되어져 있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찾고 현재 네임스페이스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이제 클래스 2라고 붙여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만약에 제가 두 번째로 여기서 클래스 2에서 퍼블릭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컴파일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어떤 에러 메시지가 뜹니까? 메소드.class2 class2 이그젠플 메소드는 자, 프로텍션 레벨에 따라서 액세스 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왜? 쓰지 않으면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기 자신 외에 다른 클래스 호출 가능하게 만드시려면 반드시 앞에 퍼블릭을 붙여 주셔야만이 됩니다. 물론 클래스 안에 자기 자신이 자기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클래스를 메소드를 호출하실 때는요. 자기가 정의되어져 있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좀 말이 어렵습니다. 형제 클래스라고 할까요? 형제 메소드라고 할까요? 형제 메소드에서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이건 뭐 퍼블릭이도 되고 뭐 프라이빗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메소드 호출은 네스팅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중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첩될 수 있다 메소드 호출은. 자, 그건 또 무슨 이야기냐? 다음과 같이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소드 호출을 하면 이 메소드 호출 안에서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메소드 호출하고 지금 요 문장 자체도 지금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 정의 안에서 또 다른 메소드 호출할 수 있고 이 안에 가면 또 다른 메소드 호출할 수 있고 뭐 매우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뭐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삼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 메소드를 호출하다 보면요, 도대체 지금 이 메소드가, 이 클래스 1 이그젠플 메소드가 어떻게 돼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호출되게 됐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디버깅 하실 때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먼저 F11로 소스를 한 줄씩 추적하겠습니다. F11은 여기 나오는 스텝 인투죠. 자, 요걸 누르셔도 되고 F11 누르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디버그 창에서 전에 변수 값을 볼 때는 오토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콜스택이라는 걸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콜스택 창이 밑에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현재
method.ex를 실행하는데 여기 있는 method.class1.main 함수 내부에 있다라는 제어가 그 내부에 있다라는 뜻이죠. 자, 역시 F11로 추적을 해보면 이번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제어가 example 1 클래스 1 example 메소드로 갔네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번 더 그 트레이스하고 한 번 더 트레이스하면 이번에는 자, 세 번째 자, 클래스 2에 있는 자, 클래스 2 example 메소드로 왔네요. 자, F11 누르면 이제 어디로 옵니까? 완전히 다 빠져나와서 다시 메인으로 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 스택을 이용하시면 콜 스택 윈도우를 이용하시면 메소드가 어떻게 호출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주의하실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메소드가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고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깊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 메소드가 마치면 자기를 호출을 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죠. 자, 예를 들어서 클래스 example 1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면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1 example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면 클래스 2 example 클래스 1 example 메소드에서 클래스 2 example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면 다시 제어가 클래스 1 example 메소드로 돌아오는데요. 자, 그러면 돌아올 주소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런 주소를 저장하는 것이 바로 콜 스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출하고 나면 반환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반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걸 콜 스택에 저장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더 소개를 드릴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도 있죠. 자, 메소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클래스 1 example 메소드가 다시 이걸 호출하고 이 내부에서 다시 이렇게 오고 자, 트레이스를 한번 해볼까요? 자, 클래스 example 메소드를 호출하고 콘솔 줄 라이트 라인 찍고 클래스 example 메소드 호출하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고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고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고 자, 콜 스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밑에 보시는 콜 스택이 무한히 계속 늘어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특징들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리커시브한 호출 재기적인 메소드 호출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재기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기 호출은 죄기 호출은 리커전은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이렇게 콜 스택이 마구 늘어나서 콜 스택이 넘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어, 자, 스택이 넘쳐버리는 에러에 걸리게 됩니다. 자, 무한히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콜 스택은 계속 쌓여가면서요. 자,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제가 실제로 돌려보면 한참 돌다가 메모리가 마지막 그 버퍼에 다다르면 그 콜 스택이 이제 메모리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스택 오버플로어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메소드 호출에 있어서 중첩 메소드 호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리커전 호출, 리커전도 가능하고요. 리커시브 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프라이빗 차이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턴 문으로 다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 문이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리턴 문은 실행 시에 호출자에게 리턴 문이 실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출자에게 제어의 흐름을 반환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메소드의 맨 첫 부분이 이 함수의 그 시작 지점이 되죠. 엔트리 포인트라고 합니까? 이 시작 지점이 됩니다. 그러는데 아까 보실 때는 이 메소드의 이 메소드의 정의 마지막이 바로 exit 엔트리가 exit 포인트가 되죠. 탈출구가 되죠. 탈출구가. 자, 이게 exit 이까지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면 바로 자신을 호출한 사람에게로 돌아가죠. 리턴문은 이것뿐만 아니라 리턴문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제어의 흐름을 호출자에게 반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메소드의 시작 지점은
항상 하나입니다. 두 개가 될 수 없지만 메소드의 탈출 지점, exit 포인트는 메소드의 끝은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리턴문을 만날 때도 마치 이 프로그램, 이 메소드 실행 종료하고 바로 반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리턴문을 사용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리턴문은 호출자에게 제 흐름을 즉시 반환하기 위해서입니다. C++나 자바 개발자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이 구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Visual Basic 개발자들은 이건 뭐하고 같냐면 exit function이나 exit sub 같은 구문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 함수가 값을 반환할 때 바로 또 이 리턴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러면 저희들은 리턴문에 따른 제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과 동일한 예제입니다. 아까 요 구문은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클래스 1 example 메소드에서 클래스 1 example 메소드를 계속 호출하는 리커시브 콜인데요. 무한 루프였죠. 자, 여기 중간에 제가 만약에 리턴문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제의 흐름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11로 코드를 하나씩 추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example 메소드 호출하고요. 자, console.writeLine 호출하고 리턴문을 만났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자신을 호출한 메인 함수로 바로 넘어가 버리죠. 자, 그래서 class2 example 메소드 호출하고 다음에 실행이 끝납니다. 이건 전혀 무한 루프하고는 상관이 없고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파란 줄이 하나 꺼져 있는데 경고 메시지입니다. 에러는 아닌데 문법은 틀리진 않았지만 경고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떴습니까? unreachable code defect.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무작정 리턴문이 들어오면 요 밑에 있는 코드는 도저히 실행될래야 실행될 수 없는 코드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무조건 탈출을 해버리니까요. 자, 그럼 메소드 내에서 메소드 내에서 변수 사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내용들은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혹은 정책 메소드라고도 하고요. 자, 이것에 대응하는 말은 인스턴스 메소드와 객체 메소드가 있겠죠. 메소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클래스 메소드에 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클래스 메소드 내에서 변수를 사용하기입니다. 클래스 메소드 내에서 정적인 메소드 내에서 변수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컬 변수, 그 다음 두 번째는 쉐어드 변수 혹은 클래스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로컬 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변수는 메소드가 시작되어질 때 생성이 되고 메소드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제의 흐름이 메소드를 빠져나갈 때 파괴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int n count 자, 변수를 하나 함수 메소드 내에서 생성을 했죠. 이렇게 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다음에 이 메소드가 마치면 메모리가 파괴되어집니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제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직 value 타입밖에 안 보았습니다. 자, 제가 value 타입 시스템 사용하기 관문 첫 번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CTS는 value 타입과 reference 타입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커먼 타입 시스템은요. 자, 지금은 value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소개드리는 내용은 이 장에서 클래스 메소드이면서 그다음에 value 타입일 경우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 reference 타입이면서 그 다음에 객체 메소드일 경우 이런 경우 나머지 경우들은 차후에 제가 객체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지고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count call도 자, int n count 자, 하나 생성하고 자, 플러스 n count 합니다. 다음에 이걸 그대로 출력해 줍니다. 역시 파괴가 되는데요. 자, 이 코드는 여러분 보시기에도 잘못된 코드죠. 왜냐? 자, 변수 값을 초기화하지 않고 막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컴파일러가 에러 메시지를 띄우죠. 자, 그래서 이 메인 함수에서는 init 호출하면 nCount 생성되고 0값 넣고 파괴되고 그 다음 count call에서 nCount 생성하고 사용하고 파괴되는데
여기서 init 함수와 count 콜에 있는 두 n count는 모두 완전히 별개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만 같지 완전히 별개의 그런 변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메소드. 자, 두 번째로 그럼 정적 메소드 내에서 자, 저는 계속 정적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이 말을 혼동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정적 메소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또 무엇이 있느냐? 지역 변수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공유 변수가 있겠네요. 자, 이 공유 변수는 클래스 변수, 자, 클래스 멤버라고 합니다. 혹은 자, 클래스란 말과 정적이란 말이 거의 유사하게 쓰이는데요. 정적 멤버, 스태틱 멤버, 정적 멤버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변수를 이용해서 공유 변수를 구현할 수 있는데, 자, 공유 변수 형태로 클래스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변수란 뭐냐? 이 변수의 정의가 선언이 메소드 내오지 않고 클래스 안에 바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앞에 스태틱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적 변수, 정적 멤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아까처럼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멤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정적 멤버, 클래스 변수, 자, 공유 변수가 있다. 자, 이것은 카운트 콜에서도 물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겠죠. 클래스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 nCount 두 개는 모두 같은 nCount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코드는 자, nCount를 플러스 하는데 자, 제가 먼저 init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카운트 콜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init 콜에서 nCount를 초기화를 했고 그 다음에 nCount를 사용하죠. 카운트 콜에서.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메소드 내에서 변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클래스 변수, 그러니까 공유 변수로도 자, 여러 메소드들이 함께 공유하는 변수도 이렇게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num 아이템 로컬도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소드 1에서 여러분들이 num items를 요 밑으로 쭉 사용을 하신다면요. 이것은 과연 메소드 1에서 정의한 요 num 아이템이 될까요? 다음에 아니면 클래스에 정의된 것이 될까요? 자, 이름이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지역 변수와 공유 변수 간의 스코프가 충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자, 지역 변수와 클래스 변수 혹은 뭐 공유 변수가 스코프가 충돌할 때 이름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예제는 앞서 PPT에서 보신 예제와 거의 동일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클래스 변수, 즉 공유 변수로서 num items를 하나 주었고요. 메소드 1을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정의를 했는데 메소드 1 안에는 지역 변수로 num items 변수를 하나 주었습니다. 현재 메소드 1에서는 num items를 참조하는데 이 num items는 자신의 지역 변수로 등록되어져 있는 num items가 될 것이고요. 다음은 메인 함수에서 num items를 호출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num items는 당연히 자신의 지역 변수로 num items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 1에 있는 num items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결과는 당연히 42와 자, 여기서 찍힌 42와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역 변수 num items와 클래스 1의 num items가 이렇게 이름이 같을 경우 이제 충돌한다, 스코프 충돌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로컬 변수에 있는 num items가 아니라 클래스 1에 있는 num items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스코프 레졸루션 연산자 자, 다트 연산자죠. 레졸루션 연산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 찍고 스코프 레졸루션 스코프를 결정하는 연산자입니다. num items 치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특별히 클래스 1에 있는 클래스 변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다트 연산자를 스코프 레졸루션 연산자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적 메소드를 호출하실 때 사용하시는 다트 연산자도 자, 이제 리턴문을 이용한 값 반환하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환값을 리턴문을 이용해서 값을 반환하고 싶으시다면 void 대신에 반환하는 값의 데이터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문에 값을 반환하는 식을 기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nt 밑에 있는 예제를 다시 보시면 int a, b인데 리턴하기를 a 더하기 b 하였으니까 자 값이 반환되는 것은 4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이때 이 4라는 값은 인티저 정수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int void 대신에 int라는 키워드를 붙여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int x 하고 x는 to int add 이렇게 호출을 했는데요. 자, 이 식의 결과가 4입니다. 자, 그래서 x에는 4, 콘솔 라이트 라인 하시면 4가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void 외에 데이터형을 반환하는 함수의 본문을 기술할 때, 자, 무슨 이야기냐? 요 밑에 있는 이야기는, void 외에 사용하는 데이터형과 같은 형이든지, 자, 지금은 같은 형이죠.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같은 타입입니다. int 타입이죠. int 타입인데, 같은 형이든지, 묵시적 형 변환이 가능한 값을, 반환해야 된다. 자, 앞서 우리가, 내장형 간의 형 변환에서 묵시적 형 변환, 명시적 형 변환 하면서, 어떤, 데이터형 간의, 계층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롱형을 적으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롱. 자, 롱형, int에서 롱형으로는 묵시적 형 변환이 가능했죠. 만약에 여기 자리에 지금 제가 int를 빼버리고 롱형을 적게 되면, 그래도 이 코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왜냐면, 오른쪽에서 호출하는 문장에서 값을 받아와서 int로 넣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to int add는, long 타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4가 롱형으로 묵시적 형 변환을 했다가 그 값이 다시 x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 중에 컴파일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턴문을 이용한 값 반환하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예제는 앞서 보신 예제, 여러분 PPT 자료에서 보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toInt add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는 역시 a 더하기 b, 즉 4를 반환을 합니다. 메인 함수에서 x를 정의했고 toInt add에서 값을 가져오니까 값은 당연히 4가 될 것이고요. 콘솔 라이트 라인 하면 4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출력되기 전에 toInt add를 먼저 출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클래스 변수, 그러니까 스태틱 변수죠. 자, 클래스 변수를 하나, 더 기술을 하겠습니다. 자, shared 변수로요. 자, 요것의 초기화를 여러분들이 역시, 똑같이 스태틱 메소드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이 자 4가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될 텐데요. 자 데이터 타입 빠졌나요? 자 이렇게 4가 출력이 되어서 shared로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 밑에서 이제 요걸 다 없애고요. 자 요런 코드를 찍어 보면 자 요것을 다 없애고요. shared 값을 한번 찍어 보게 되면 값은 무엇이 출력되느냐? 역시 4가 출력이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점은 toInt add라는 것이 출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toInt add를 실행하고 그 값을 반환해서 shared 값으로 채우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요것을 전부 다 없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메인 메소드에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고요.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그래도 toInt add가 출력이 됩니다. 자, 메인 메소드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toInt add가
출력이 됩니다. 즉, 이 shared 변수 안에 들어가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실행이 된 결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먼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자, 로컬 변수의 라이프타임 생명 주기는, 자, 이 블럭에서, 자, 선언, 정의가 된 곳에서 시작해서 정의가 되면 이제 끝이 나는데요. 클래스 변수의 라이프타임, 일생은 어떻게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이게 생성이 됩니다. 변수가 생성이 되어서 언제 없어지느냐?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없어집니다. 그 말은 너무 많은 클래스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메모리를 계속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메인 함수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인 함수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니까 그게 아니죠. 실제 프로그램이 맨 처음 시작되는 프로그램상에서 맨 처음 시작되는 코드는 어떤 코드입니까? 바로 이렇게 스태틱 멤버를 초기화해주는 코드가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소드 사용하기 부분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였다라는 점, 정적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메소드에는 인스턴스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 두 가지가 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소드의 정의를 보았고 메소드의 호출을 보았습니다. 다음 리턴문 사용하기도 보았고요. 메소드 내에서 변수 사용하기와 리턴문을 이용한 값 반환하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실 점은 이때 사용한 변수들이나 값을 반환할 때 사용한 데이터 타입은 모두 밸류 타입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장에서 본 것은 메소드 중에서도 정적 메소드였고 사용하는 변수는 밸류 타입형 변수였다라는 점입니다.